있는 계산 문제 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들이 1번 빼놓고는 다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번도 과목별 80점대의 학생 수를 구하래. 과목별 80점대 학생 수. 그러니까 얘는 이 언어의 80점대가 몇 명이지를 구하시고 옆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결 if 함수에서 채우는 작업을 할 때 뭐 절대 주소 여부를 좀 주의하라 했는데 얘는 언어의 80점대가 몇 명, 수리 탐구의 80점대가 몇 명, 선택 과목의 80점대 각각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리고 80점대라는 것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거라고 꼭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뒤에 명 붙여달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count if s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COU 하시고 count if s. 첫 번째는 이제 언어의 80점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언어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자, 언어 범위에서 첫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을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언어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작다 9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인원이 3명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서 true, false를 뽑아내는 거하고 여기서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물결 if 함수는 다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가지고 그 밑에다가 조건을 쓰는 거예요. if 함수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답 조건을 바로 쓴 거예요. 그 차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뒤에다가 and 명하고 써달라 그랬죠. 넣어주시고 and를 숫자 7을 써버렸네요. and 그럼 여기 3명이 나오면 얘를 옆으로 쭈루룩 채워서 내용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1번 문제는 조금 얘도 어려운 형태죠. 80점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80점대예요. 80점대예요. 80점대란 점자가 빠졌네요. 80점대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조건이 두 개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if 함수니까 좀 이따 풀고요. 3번으로 딱 넘어갔더니 이건 또 vlookup left까지는 알겠는데 value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value. 그리고 항상 이렇게 찍어보세요. value 그랬더니 얘는 텍스트 문자의 인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화된 숫자를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화된 숫자 우리가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left, right, mid에 의해서 뽑힌 건 항상 문자예요. 항상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vlookup left를 이용해서 여기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뽑아서 여기에서 찾아서 그러니까 찾으려는 것들이 이렇게 몰려있고요. 여기 있는 직업을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vlookup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2열에서 뽑아요.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1을 써도 되는데 똑같은 답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0을 써도 답이에요. 답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left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직업이란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럼 얘가 5-40이라는 값 자체도 문자예요. 따옴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얘가 뭐예요? 따옴표 5예요. 따옴표 5는 숫자 5가 아니에요. 문자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면은 5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확인하면 얘가 5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는 5. 그러면 얘가 같은 5니까 true가 나와야 되잖아요. false가 나와요. 얘는 문자화된 5고 얘는 숫자 5기 때문에 비교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라는 값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주소에 있는 값하고 이 5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vlookup에 찾으려는 값이 나왔으니까 얘가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가 있고 5가 있으면 얘가 true 하고서 회사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false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숫자, 여기에서 나온 이 값은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value라는 함수를 넣어줘서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꿔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법사를 들어가보면 얘가 따옴표 5인데 value하고 처리했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따옴표가 없어졌잖아요. 숫자 5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는 5 그러면 얘가 뭐가 돼? true야. 이제 찾으러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는하고 여기 코드에 있는 5가 있는 F25 선택하면 true가 나오잖아. 이제 찾으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Vlookup, Hlookup에서는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Vlookup을 들어가는데 value를 왜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left, right, mid에 의해서 뽑힌 거는 문자. 그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찾으러 가니까 얘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꾸어서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찾으려는 값이 준비가 됐으니까 Vlookup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니까 커서 왼쪽에 놓으시고 Shift F3 탭.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똑같은 값들이 다 있어요. 0을 쓰셔도 돼. 근데 숫자 데이터로 오른차선 돼 있어요. 2를 써도 답이에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 내려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left, right, mid에 의해서 뽑힌 문자열 뽑기 함수의 결과가 문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게 value. 그래서 숫자로 바꿔서 Vlookup을 찾으러 간 거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일단 건너뛰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썼지? 이런 걸 좀 유추해서 풀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번 문제도 이 days라는 함수가 2016 버전에 추가된 함수예요. days. days하고 들어가 보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전 버전에서는 days 360을 썼었어요. days 360. 이 360이라는 건 뭐냐면 1년을 361이다 하고 가정해서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하니까 안 맞겠죠. 1년은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days라는 함수가 새로 추가되어 있어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종료일, 그 다음에 여기다 시작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날짜의 일수를 구해줘요. 두 날짜 사이의 일수. 그러면 여기서는 생년월일부터 오늘까지의 날수를 계산하세요. 날수를 계산하는 게 days 36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뭐 days 360이요. days죠. 그리고 종료일이잖아요. 종료일. end date. 종료일이 언제?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today를 그냥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탭한 다음에 start date는 뭐예요? 이 사람의 생일이 되겠죠. 요거만 넣어주시면 얘가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8343일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오늘의 날짜가 빠져요. 하루가 빠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특별한 지시가 없으니까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지정하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ays라는 함수가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days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번, 3번도 좀 어렵고 4번도 days도 안 쓰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어려워요. 이제 5번에 누적 합계라는 개념이 나와요. 최근에 후기를 보면 누적 합계가 나왔어요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적 합계가 뭘 의미하냐면, 자, 5번 문제는 초과 근무 시간에, 여기 초과 근무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누적 합계를 구해서 150 이상이면 경고, 100 이상이면 과다, 30 이상이면 보통, 30 미만이면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누적 합계라는 건 이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놓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 얘와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네 개를 더하는 거예요. 누적 합계가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5개를 더해서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개를 더해서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더하겠어요, 여러분? 7개를 더하겠죠. 이게 누적 합계예요. 이게 누적 합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2개의 합계가 여기로 들어오고, 요번에는 3개의 합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엔 4개의 합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5개의 합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6개의 합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7개의 합계가 들어오는 게 이게 누적 합계예요. 누적 합계. 누적 합계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을 한번 볼까요? 이 수식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H4, 그 다음에 H4에서 H5, 그 다음에 H4에서 H26, H4에서 H27, H24에서 28, 24에서 29, 24에서 30. 그러니까 H24라는 주소는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죠. 그리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 25, 26, 27, 28, 29, 30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소를 지정하는 작업이 이런 거잖아. 그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범위를 가지면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콜론은 얘가 H24에서 H24의 합계. 그럼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얘를 쭈루루루 끌고 내려가면 전부 자기 자신의 합계를 구한 거잖아. 그러면 이 개념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얘는 변하지 말고 얘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는 항상 주소를 범위 잡으면 몽땅 절대 주소였다는 거예요. 몽땅. 근데 얘는 시작값이 절대 주소, 종료값이 상대 주소로 집어넣으면 얘가 누적 합계가 나와요. 그리고 엔터를 하고 이 내용을 채우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에 합계, 여기는 여기에 합계, 여기는 여기에 합계,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념에서 sum을 이용해서 누적 합계를 구한다는 것은 시작값은 절대 주소, 종료값은 상대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이게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적 합계라는 건 이렇게 시작값은 절대, 종료값은
상대로 하고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후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 누적합계 구하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합계를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총무팀의 근무 시간에 현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25시간, 뭐 각각의 그 추가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누적 근무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150 이상, 여기 150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의미상에서 얘가 총무부의 근무 현황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총무부의 누적 근무 시간에 합계를 봤더니 요 정도 들어오게 되면 경고. 100 이상에 해당되는 여기는 과다.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 여기는 보통. 그 다음에 30 미만이면 공백이죠. 그러니까 요 값을 가지고 그냥 그 중첩 if에 의해서 뭐 경고하고 뭐하고 메시지를 하라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이렇게 보시라니까 총무부가 이렇게 초과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은 25시간 이렇게 해갖고 총무부를 누적해 봤더니 최종적으로 뭐예요? 경고가 나왔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적 합계를 구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누적 합계가 150 이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중첩 if잖아요. 그러면 true, false를 구하시고 쭉 했더니 얘네들은 경고가 떨어지겠구나. 그럼 이제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고 있으면 되겠죠. I 탭 함수가 두 개니까 커서 왼쪽 Shift F3. 자, 이제 중첩 if 이거 계속 쓸 거예요. 밑으로 내리고 150 이상이니까 경고. 자, 아니면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V. 두 번째는 뭐예요? 100 이상이면 그러면 100만 넣어주시면 돼요. 150 이상은 이미 다 빼가서 경고를 찍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150 미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상 그러면 얘는 알아서 150 이상, 150 미만이라는 조건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되면 뭐예요? 과다.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요번에는 뭐예요? 30 이상이면 보통. 그러면 나머지가 30 미만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판단하지 마시고 30 미만이면 공백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채워서 총무부 사람들의 근무 현황을 봤더니 최종적으로는 경고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적된 값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누적 합계를 구해서 그 누적 합계에 의한 중첩 if 작업하는 것만 좀 기억하시는 게 누적 합계가 최근에 시험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누적 합계 구하는 방식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true, false를 구한 다음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참일 때 값을 넣어주시고 거짓일 때 이름 상자에서 뭐만 해주시면 돼요?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누적 합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적 합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가 또 우리를 슬프게 해요. 자유형 50m 기록이 빠른 5명은 결승 진출 9회는 공백으로 하래. 자, 원래 이 문제는 랭크 함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기록이 있어요.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얘들하고 등수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랭크 함수에서 등수를 구하는 거예요. RA 하시고 랭크 EQ에 의해서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마법사들에 가서 두 번째가 뭐예요? 등수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기록 경기예요. 그래서 1을 눌러주고 등수를 이렇게 구해보면 1등부터 등수가 골고루 나왔는데 다섯 번째로 작은 값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23.7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5명이라는 건 뭐예요? 1등부터 5등까지를 결승 진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값이 등수를 구했는데 그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를 판단해서 if 함수에 의해서 참이면 결승 진출을 하시고요.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해 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에 랭크를 하니까 너무 잘 풀어요.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다섯 번째 작은 값을 구해서 걔보다 작은 애들을 결승 진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여기에서 니은하시고 얘가 다섯 번째 작은 값보다 작아야지 결승 진출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황장군 왜 갑자기 눈이 왜 생선눈처럼 이렇게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는 것 같아? 어제 밤샜어요? 4시간은 자라 그랬잖아요. 왜 3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종민이라는 사람의 자유형 50m, 자유형 50m 수영이겠죠. 수영의 기록이 25.6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작은 값이 23.7초였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 작은 값보다 23.7초보다 작아야지 얘가 5등 이내 들어온 사람이 되잖아요. 결승 진출. 그러니까 여기서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있는 이 값 중에서 다섯 번째 작은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따당 채워서 맨 마지막에 했더니 이게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어머, 다섯 번째 작은 값이라는 것은 쭈르륵 내려가면서 비교할 때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안 되는 주소잖아요. 그러면 아, 절대 주소구나 하고 여기를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하는 작업을 스몰이나 라지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럼 랭크에도 절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스몰하고 라지에도 그 절대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주소를 넣고 이렇게 채워보면 밑에까지 true, false가 이상 없이 나왔고 항상 이렇게 채우는 작업에 절대 주소 유무를 하길래 그냥 가서 따당 하고 주소를 더블 클릭해보랍니다. 그럼 이 주소는 변하면 안 되는 주소죠. 그럼 이상 없이 됐으면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들에 가서 3일대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수의 1등을 주는 문제는 스몰로,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문제는 라지로 변화가 돼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 작은 수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작은 수라는 건 뭐예요? 5등이라는 얘기예요. 5등. 가장 작은 값이 1등. 1등, 2등, 3등, 5, 4등, 5등까지만 결승 진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는 이 랭크 함수. 근데 얘는 랭크 대신에 스몰을 써갖고 다섯 번째 작은 값을 아예 뽑아내고 걔보다 작아요 하고 작은 값이면 결승 진출이잖아. 얘가 5등 값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반장님? 귤이 제 마음입니다. 아, 선생님이신가요? 레드향이라고 감사합니다. 비싼 제주도에. 자, 되셨나요? 그리고 어제 여기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게 없었죠? 차트를 좀 힘들어하셨는데 차트에서 추가하는 작업이 나오면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럼 얘는 이 중간고사 성적이 누구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전공학과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미영, 구기자, 사오정, 오동추, 김기자 이런 애들이 뭐예요? 전공학과가 컴퓨터에 해당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애들의 기말고사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아, 기말고사구나 하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범례가 안 들어와요. 범례가 계열 2라고 나오는데 범례를 또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가장 대표적인 거 추가하는 거는 다 복사해서 집어넣을 거냐, 내가 골라서 넣을 거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골라서 넣을 때는 뭘 써야 돼요? 컨트롤 키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죠. 자, 그러면 PDF